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서울 동부지법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킬 것인가를 오늘 밤늦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면 오늘 중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의 구속영장을 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사람을 검찰이 조사한다고 생각합시다.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될 때도 왜 이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남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물증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정적 사유로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서도 최종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처럼 통상적인 이 감찰반의 활동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해서는 이런 법적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이것을 숨기려 했다. 이런 의혹이 드러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독 유재수만은 이렇게 물증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청와대 특별 감찰을 받는 것은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감찰했더니 이 사람은 깨끗했다. 그러면 깨끗했다고 보고서를 남기는데 유재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별한 혐의점이 없을 때 무혐의 처분서 같은 것들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알아서 그냥 유재수를 무마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 좀 더 들여다보면 더 이상합니다. 자,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 비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유재수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포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국 수석의 허가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초기 단계부터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재수에 대해서 조국 본인도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가 친노 핵심 인사들과 친하다 이런 걸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유재수의 당시 비위 혐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뺏어서 포렌식 해보니까 뭐 안에 골프채다, 항공권이다, 뭐 이거는 공직자의 도를 넘어선 아주 기강도 해야하고 부도덕하고 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감찰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때 조국에게 보고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됩니다. 자, 그리고 백원우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 감찰을 할 수가 없었다. 유재수가 감찰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도 없다는 겁니다. 자,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정식 종결 처리 자체를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감찰을 중단하고 이 완벽한 종결도 시키지 않고 보고서도 만들지 않은 채 이걸 끝내버렸을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검찰은 지금 통상 절차와 달리 이런 이례적인 처리 방식을 왜 조국 민정수석실이 했을까?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 활동 결과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찰 활동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보고서는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첩보 내용이나 감찰 경과를 정리해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죄수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도 남기지 않고 감찰 자체를 없던 일로 덮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한국일보는 말합니다. 자, 검찰은 유죄수에 대한 감찰 기록조차 대부분 폐기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17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할 때 그 폭로를 전후해서 특감반 인적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뭐 골프 접대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원래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징계를 받습니다. 파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데도 그렇게 엄격했던 청와대가 유죄수는 뭐 골프 친 정도가 아니라 골프채를 받고 항공권을 받고 뭐 이런 혐의들이 드러났는데도 웬일인지 봐줍니다. 그래서 조국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시끄러울지자 당시에 이 관련 자료들을 다 없애버렸다. 증거인멸일 수도 있습니다. 파기된 감찰 기록에는 유죄수와 감찰반원의 문답 기록 한 두세 번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렌식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의 특감반이 유죄수에 대해서 면담해가지고 이 조사를 한 기록, 또 유죄수 핸드폰을 빼앗아서 포렌식한 그 데이터 등이 전부 다 폐기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감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나 감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청와대는 수사기관이나 유죄수의 원소속기관 금융위원회에 감찰 자료 이첩을 동반한 정식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죄수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이런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게 아닌가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의 이런 처리 과정을 두고 사실상 사건 자체를 공중분해시킨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한 법조계에서는 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사건 접수 대장의 형제 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을 조사했다는 흔적 자체를 다 통째로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없었다 이런 걸 기록을 남겼다가는 다음에 누가 다시 조사하게 되면 뒤집어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유죄수 감찰권은 없었던 사실로 만들려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국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 조국은 구속될 것으로 감히 예언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